자, 갑시다. 생활 문법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 규범 문법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느낌이 들까요? 왜냐면 앞에서 워낙에 복잡하게 외울 것도 많았고 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자, 맞춤법이죠. 1항, 2항은 아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 1항, 2항. 아마 처음 하는 분이 아니라면 1항, 2항은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봤던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자,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리대로 적되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법에 맞도록 동그라미 치시고 함을 원칙 동그라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적기는 뭐대로 적고 소리대로 적되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2항. 각 문장의 단어는 동그라미. 띄었음 동그라미. 원칙 동그라미. 그런데 뭐는 붙여 써야 됩니까? 단어 중에 유일하게 뭐는 붙어야 돼요? 조사. 조사는 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만 붙여 쓰는 겁니다. 우리 다 했던 거죠. 2번 자음과 모음 한글 맞춤법 제2장입니다. 자모음의 순서 있죠. 자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역, 티읒, 별표. 티, 으시지 티귿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써보세요. 써봐 한번. 특이한 변화입니다.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특이한 변화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음 이름과 순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순서를 외우면 안 되고 시간 나면 서점에 한번 가서 그냥 글자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면 종이 사전으로 찾아야 되는데 전자사전 막 찾다 보면 이런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냥 치면 나오니까. 종이 사전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은 가가지고 어느 날 추운 날 그냥 외투 하나 입고 슬슬 가가지고 책도 볼 겸 해서 머리도 식힐 겸 요즘에는 뭐 커피도 많이 있잖아. 그 서점 안이 완전 카페식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거 한번 연습해보면 하루면 다 끝납니다. 2개 이상의 자모음의 순서와 이름입니다. 쌍기역, 쌍디귿은 뭐 심심하면 보시면 되는데 쌍기역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끼역? 뭐야? 된기역이라고 합니다. 끼역! 우리나라는 끄하고 거기는 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양대로 하는 거고 북한은 안 써도 돼요. 소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 소리잖아요. 된기역.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런 사람이 깨! 이럴까봐 아예 안 내는 거예요. 4번째, 사전에 올릴 적이 자모 순서 별표 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서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전 들여다가 내가 원하는 단어 몇 개 써보고 이렇게 찾아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다 금방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가끔씩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안 해버릇하니까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음 한번 순서대로 쭉 읊어봐요. 자음을 하려니까 모음하고 있어. 자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음 하라니까 아야, 어여 막 이러고 있어. 순간적으로 자음 해봐요. 틀렸잖아. 봐봐. 기역, 쌍기역 이렇게 가야 되잖아. 사전에는 기역, 쌍기역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기역, 니은 이러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소리에 대한 겁니다. 소리에 대한 것. 소리에 관한 것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썸 포인트 있죠. 자, 196쪽도 잠깐 볼까요? 썸 포인트 밑에 보시면 학습 체크.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를 뭐대로 적되 표준어를 뭐대로 적되 소리대로 적되 뭐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썸포인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모음 이제 알죠 여러분들? 자모음 몇 개? 자음
29개, 모음 21, 총 40개. 됐죠? 자, 그래서 소리에 관한 것 됐습니다. 된 소리로 나는 단어입니다. 소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소리에 관한 거예요. 된 소리로 나는 단어입니다. 된 소리로 적는 것 제5항. 두 모음 사이에 또는 올림소리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 동그라미 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두 모음 사이 밑줄, 올림소리 받침 뒤 밑줄, 된 소리 동그라미,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쩍새, 햇쓱하다, 이따금, 붓석, 거꾸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꾸로인가요? 거꾸로인가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타는 게 거꾸로 타는 보일러예요. 됐죠? 왜냐면 이거 TV에서 나왔잖아. TV 선전 안 보셨어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예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예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라고 아주 고맙게 나왔습니다. 짭짤하다가 맞아요? 짭짤하다가 맞아요? 짭짤하다가 맞는 겁니다. 씁쓸하다가 맞아요? 씁쓸하다가 맞아요? 씁쓸하다가 맞는 겁니다. 됐죠? 자, 된 소리로 적지 않는 것 밑줄 칠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밑줄 칠까요? 기역, 비읍, 받침 뒤 밑줄 치시고요. 나는 된 소리는 딱딱, 쌕쌕, 똑딱, 똑딱, 쓱싹, 쓱싹,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와 같이 같은 음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나 비슷한 음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겹쳐나는 밑줄,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보세요. 또 얘가 뭐 있죠? 딱딱 다음에 뭐가 있어요? 쌕쌕.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쓱싹쓱싹 쌉쌀하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들이 반복돼야 한대요? 돼요. 되고 있죠? 같은 음절이죠? 근데 보세요. 깍두기 보세요. 왜 깍두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역과 디귿은 같은 거나 비슷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가 맞는 겁니다. 딱지치기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디귿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읒이니까 같거나 비슷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딱지가 아니라 딱지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싹둑싹둑 보세요. 시옷과 디귿이가 싹둑이 아니라 싹둑, 싹둑입니다. 됐죠? 난리 법석을 치른다가 아니라 법석입니다. 왜요? 비읍과 시읒이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싹둑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 소리를 적지 않는다. 거기 보면 되고요. 그러면 딱따구리가 맞는 거예요? 닭다구리가 맞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 다구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구리라는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그럼 쓰면 안 돼. 다구리. 절대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곱이 맞을까요? 눈곱이 맞을까요? 여러분 곱창 좋아해요? 곱창이에요? 곱창이에요? 이 곱은 영원히 그냥 곱입니다. 그래서 눈곱이 아니고요. 근데 어른들은 발음을 눈곱대라 그러는데 엄마가 야 눈곱 꼈으면 아니야. 눈곱 꼈다니까 눈곱 꼈어 막 이래요. 얻어 터지기 딱 좋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왜? 얻어 터지고 싶어서?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직업병이 가끔씩은 나와가지고 TV 보거나 뭐 특히 뉴스 같은 데 별로 없는데 연애 프로그램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프로그램 보다 보면 발음이나 이런 게 귀에 확 거슬릴 때가 있어. 그럼 그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럼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 맨날 보면서 그럼 TV 보지 마. 막 이런. 보고는 싶고 거슬리긴 하고 그럴 때 있어요. 또 보면 밑에 받침을 잘못 써서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 내보내는 경우. 그럴 땐 더더 행정처분 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셔서 문제 한번 먼저 풀고 갑시다. 학습 체크. 사전에 등재된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두다, 뒷현, 뒷뜰, 따뜻하다. 뭐가 된 겁니까? 전부 다 뒷현과 뒷뜰 중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티읕과 키읔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키읔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뒷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냠냠, 네모, 넘기다 뭐가 문제입니까? 네모와 넘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얇다, 애때다, 여름, 애누리 중에서는요. 얇다와 애때다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밑줄친 부분인 맞춤법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름이라 더워서 머리를 싹둑 잘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싹둑이에요? 싹둑이에요? 시옷과 디귿이니까 싹둑.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깍둑썰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깍과 둑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안 맞죠? 시옷과 기역도 안 맞으니까 깍둑썰기가 아니라 깍둑썰기. 정답은 몇 번? 2번이네요. 3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맞나요? 북적거렸답니다. 그 다음에 잔치라 그곳에 왁자지껄이 아니라 왁자지걸. 발음이 더 어려운데 언젠간 바뀌겠죠? 넘깁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단어.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왜요? 발음을 뭐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발음 무슨 현상? 경제현상. 기억나시죠? 나요 안 나요? 나는 겁니다. 국외음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디귿과 티읕이 뭘 만나면? 이 몸을 만나면 디귿은 지읒,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편하게요? 자, 이렇게 써졌을 때 이 발음하면 이가 어디서 발음돼요? 여기가 이 발음이 나잖아요. 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가 국외에 있잖아요. 디귿과 티읕은 어디에 있어요? 드트는 치조의 디귿과 티읕이 있잖아요. 얘는 치조란 말이에요. 즈츠는요? 즈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조와 국외를 두 번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외로 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한 곳에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발음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은 동화죠. 역행 동화인가요? 아니면은 순행 동화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역행 동화예요? 순행 동화예요? 뒤에 오는 이의 영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역행 동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미다지, 해도지, 마지, 휘무지, 땀바지, 물바지, 씨바지, 굳히다, 닫히다, 묻히다, 고지, 곧대로, 낱낱이, 또는 붙이, 샅샅이, 붙이다. 됐죠? 벼훌치. 그 다음에, 됐죠? 난 딴 거 있는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자, 디귿 소리 받침입니다. 밑줄 칠까요? 시옷 받침으로 끝나고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단어는 원형대로 적는다. 원형대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어셈. 여러분 어셈이 뭔지 아나요? 아니요. 엇박자 계산이 아니라 원래는 뭔가를 내가 돈을 주면 뭘 받아와야 돼요?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 대신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뭐 하는 거? 엇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퉁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어셈이라 그럽니다. 돈 대신 다른 걸 받아오는 거. 옷, 어른, 핫옷. 핫옷이 뭐죠, 여러분들? 솜 든 옷입니다. 솜이 들어있는 옷. 그 다음에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 옛, 첫, 헛. 이런 것들이 시옷 받침으로 끝나고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단어는 원형대로 이렇게 받쳐 적는 겁니다. 됐죠? 리을 받침이 호전현상 동그라미. 여러분 호전현상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도 호전현상 했는데 규범 문법에서도 호전현상이 뭐죠 여러분들? 리을이 있었던 것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디귿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호전현상은 왜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들? 발음을 뭐 하기 위해서? 호전현상이 발음 편하기 위한가요? 강하게 하기 위한가요? 강하게. 됐죠?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디귿, 자, 리을 받침이 호전현상으로 디귿으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반직고리. 원래 반직고리는 뭐 플러스? 바느질 플러스 고리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 반직고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튿날은요? 이틀 플러스 날이죠. 그런데 이게 이튿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됐죠? 또 거기 보시면 사흘날은요? 원래는 사흘 플러스 날인데 무엇으로? 사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섣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겠지? 섣달 몇 월? 아니 그 몇 월이라는 게 동지서달 들은 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섣달이 몇 월? 12월. 그렇죠. 1월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1월은 뭐? 정월. 아 무슨 구정. 그러면 신정은 1월 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월은? 아, 그 설 플러스 달입니다. 그래서 설 플러스 달인데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리을이 바뀌어서 무엇으로? 섣달로 바뀌는 겁니다. 동지 섣달 이런 식으로. 그럼 11월은 뭘까요? 11월까지도 알아봅시다. 말 나온 김에. 그렇죠. 이게 동지예요. 그래서 동지 섣달 하면 11월, 12월. 근데 이게 음력이다 보니까 11월, 12월이면 우리로 보면 언제입니까? 12월, 1월, 2월까지 가는 거죠. 가장 추운 겨울. 그래서 동지 섣달이 가장 춥잖아요. 그래서 동짓날 뭘 먹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것 좀 알아. 특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알아두는 게 시집 가면 아직까지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아유 섣달 금음 하면은 섣달이 몇 월이지 막 이러지 말고 동지 섣달 금음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럼 뭐 금음을 2번 해야 되니까 저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도 숟가락은 무슨 현상이에요? 다 까먹었지 뭐. 숟가락은 무슨 현상? 젓가락은 다 까먹었지 뭐. 숟가락은 원래 한 술, 2술 할 때 술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가락이 붙은 거죠. 젓가락은 저 플러스 가락이 붙은 거죠. 근데 얘는 무슨 소리 현상? 젓가락이 돼서 시옷이 받쳐 적는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그럼 술가락은 술이 아니라 숟가락이라고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배우고 있잖아. 이 대신에 숟가락이 됐으니까 무슨 현상? 호전 현상. 다릅니다. 같은 가락을 쓰고 있지만 달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아 이거 했는데. 됐죠? 자 이제 모음으로 들어갑니다. 한자음 밑줄 별표 개매 폐해 밑줄 개매 폐해 밑줄 별표. 쓰인 단어는 원형대로 적는다. 원형대로 적는 겁니다. 이들은 밑줄 칠까요? 개매 폐해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밑줄. 발음은 뭐가 됩니까? 개매 폐해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나 밑줄 다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대로 적는다. 소리와 원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매 폐해 소리. 그래서 핑계, 폐품, 혜택, 비계, 개시 밑줄 동그라미 다 쳐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조칠까요? 의 또는 의가 쓰인 단어는 의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의 또는 의가 쓰인 단어는 의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링크음이 있죠. 여러분 링크음이 있죠.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링크음과 냉큼 중에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쉬어, 희망, 유희, 한이바람, 늘일이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들 이게 늘일이라고 보통 쓰는데 아닙니다. 늘일입니다. 늘일이 아니에요. 늘일이에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왼쪽 날개 잠깐 볼까요? 한자음 개가 쓰인 단어. 개송 동그라미. 개송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큰 스님이 그 절에 가면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있고 행자 스님이 있잖아요. 근데 큰 스님이 뭐 합니까? 이게 목탁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걸 개송이라 그럽니다. 불법의 내용을 막 노래로 부르는 거. 뭐 예를 들면 큰 스님이 왜 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맨 큰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나머지 스님들이 쫙 앉아 있죠. 그 앞에서 바하반야 바람일 다시 막 이렇게 부르는 걸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양, 개제, 게시판, 휴게실, 휴게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뭘 쓰고요?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의뢰, 캐캐 묵다 이거는 의뢰가 아니라 의뢰, 쾌 묵다가 아니라 캐캐 묵다 이걸로 적어야 된다는 거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 쳐주셔야 되죠. 두음 법칙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돌려서 꺼. 그래서 끄고 오면. 자, 허리 한번 돌릴까요, 그러면? 쭉 펴고. 늘 얘기하는데 허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어디가 허리예요 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데가 허리야 그냥. 날씨가 추워졌나? 나 추워지는 게 싫어서.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긴 한데 저녁에 오늘 또 운동하기로 돼 있는데 추우면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비가 막 쭉쭉 와서. 응? 축구? 야구. 축구는 차라리 비 맞으면 할만한데 축구는 비 맞아도 따뜻합니다. 계속 뛰어다니니까 야구는 그냥 춥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까 계속 막 추워. 좀 달라 스포츠가. 그래서 일요일날 또 이제 시간만 되면 끌려다니는 편이라 일요일날 간만에 이제 또 시간이 됐는데 이제 군대 선배들이 좀 나오라고 후배들하고 갑자기 나오라고 경기해야 된다고 나오라고 갔어요. 갑자기 투수를 하래. 얘기했지. 전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해. 후배들은 나한테 말 못하니까 고참들이 해. 그러니까 하라면 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네. 1이닝이나 2이닝만 던지겠다. 오케이. 1이닝 던졌어. 그러니까 한 이닝 더 던져야 되겠다. 2이닝까지 약속했으니까 네. 던졌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깨 풀렸네. 하나 더 던져봐. 3이닝 던졌네.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깨가 슬슬 많이 풀렸네. 더 던져봐. 4이닝 던졌다. 갑자기 야 경기가 좀 타이트한데 한 이닝 더 던지자. 사회인 야구는 보통 5이닝이면 끝납니다.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이 다 던졌네. 어깨가 아파서 던지고 싶진 않은데 고참들 고참 놈의 새끼들. 근데 투수가 제일 에이스잖아. 어? 투수가 제일 에이스잖아. 아니 에이스고 나발이고 하네. 내가 싫다니까. 왜 자꾸 나는 싫다는 걸 시키냐고. 나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월요일날 원래 또 결승전이 있어서 던지면 안 됐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계속 던지라고 한 거야. 사실은 월요일날 결승전 때문에 이제 뭐 리그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결승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던져야 되니까 일요일 던지고 월요일 못 던지니까 그거 추가해도 되나요? 사회인 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깨가 좀 아프면 한 100 정도. 좀 풀리고 잘 되면 120까지는 안 하고 110 한 7, 8까지는 나. 그러니까 못 던지는 편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막 던지라고 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깨 아파 죽겠는데. 근데 어깨가 계속 아프면 한 100 조금 왔다 다요. 이게 아프니까 안 돼. 그리고 그렇게 5이닝 막 던지고 다음날 던지면 구속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결승전하고 친선 경기하고 다르잖아. 어떻게 던지니까 던지긴 했는데 비 와가지고 다행이었지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이제 동창들이 또 주변 시끄러운 자식 저거 내가 언젠가 저거 타고 갈 거야. 내가 타고 가야 조용하지. 동창이 밤에 9시부터 경기가 있다고 나오라고 와야 된다고. 아 싫다고 와야라고 싫다고 오라고 싫다고. 미친 것들이지. 그 야밤에 추워 죽겠는데 수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문자 와가지고 안 오면은 뭐 친구 관계 끊자. 아니 다른 애들 해 그러면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언젠간 한번 그러려고 꼭 중요한 경기에 온만 실수를 다 해가지고 두 번씩 안 부르게. 그래야 저 새끼는 안 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내가 하기 싫은 날 가면은 이게 또 귀찮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가기 싫거든. 추우면. 추운데 왜? 막 이러면서. 갑시다 어쨌든. 자, 두음 법칙입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죠? 두음 법칙은 뭐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초성에 올 수 없는 조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두음 법칙이죠. 뭡니까? 뭐가 올 수 없다? 리을이 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니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니은인데 뭐가 된? 그게 음화된 니은이라는 거죠.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국의 음화된 니은이 뭡니까? 이 모음이나 뭐 앞에서 이 선행 모음 앞에서 니은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국의 음화된 니은입니다. 근데 일본 몰직한 놈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얘는 왜 니은인데 야 이 그 다음에 하나 뭐 쓸 수 없다? 차성 복자음은 사용할 수가 없다. 차성 복자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역 시옷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원칙 한번 볼까요? 단어 첫머리에 차성 복자음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국의 음화된 니은 동그라미. 올 수 없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밑줄 칠까요? 첫머리 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당연한 거죠. 두음이니까 첫머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요윤이 같은 경우는 여자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여자입니까? 계집 여자예요, 여자예요 원래가? 여죠. 여자죠. 그런데 첫머리에 온 거죠 지금. 뭐가 왔습니까? 국의 음화된 니은이죠 지금. 이 선행 모음이 온 거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여자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지금? 남녀죠. 똑같은 연대에 왜 여기는 여를 쓰는 거예요? 첫 머리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원래 음인 여를 쓰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류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 그 다음에 결유가 아니라 결류. 요소가 아니라 요소. 요가 아니라 당뇨. 뭐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한자음 라레려류리. 라레려류리. 뭐가 되는 거야? 량심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양심. 그 다음에 양이 아니라 량. 원음대로. 레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의. 됐죠? 예가 아니라 홀레. 그래서 발음이 홀레가 되는 거죠. 혼내가 아니고 홀레. 뭐에 의해서? 유마에 의해서 홀레 발음이 되는 거죠.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 락온이 아니라 락온 동그라미 칠까요? 락온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낙온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쾌락이 맞는 거죠. 뇌성이 아니라 뇌성. 낭뢰. 로인이 아니라 노인. 열노가 아니라 열로. 근데 북한은 아직도 뭐 하습니까? 그냥 써버리죠.
참고 별표 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암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정도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알 거예요. 렬 쓰는 방법이죠. 간단하잖아요. 뭐 할까? 또 뭐가 쓸까?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뭐가 맞는 거야? 나열이 맞아요? 나렬이 맞아요? 이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백분율이 맞아요? 백분률이 맞아요? 율, 명중, 률, 직, 렬, 합격, 률. 왜요? 니은이나 모음의 뒤에는 뭐가 된다? 열과 뭘 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진짜? 자, 그래서 만약에 모음이나 니은 뒤가 아니라면 뭘 씁니까? 열과 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일본 뭐 첫머리가 아니어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열율로 적는 경우 나열, 선열, 실패율, 백분율. 두 번째,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가 아닌 경우에는 열과 류를 보는 대로 적는다. 명중률, 합격률, 직열. 간단하죠. 왜? 이응, 기역 뒤에니까 니은과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 류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두 번째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접두사가 아니에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접두사 아닙니다. 다시. 첫머리가 아니어도 두음법칙에 해당한다. 한자음 연효윤이 보세요. 신 플러스 여성입니다. 신이 뭐처럼 쓰이는 거? 여성은 여성인데 새로운 여성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게 신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신, 여성, 공, 연불, 남존, 엽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신 플러스 뭘로 쓰이는 거? 여가 두 번째 음이 있어서 뭐로 적어야 되는데 녀로 적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신, 여성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자가 첫 번째 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써야 될 것 같지만 이 신이 뭐처럼 쓰이는 겁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본다? 처음으로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여성. 또 거기 나온 게 아까 뭐였어요? 연불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공이 한자라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뭐처럼? 아무것도라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뭐가 된다? 연불이 아니라 연불이 된다. 두음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남존, 여비. 두 번째 한자음 라레, 려류리. 력이용이 아니라 역이용. 영리용이 아니라 역이용. 연리율이 아니라 연이율. 열력학이 아니라 열역학. 해외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 총류가 아니라 총류탄. 몰염치 동그라미. 좀 이따 가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 리행이 아니라 이행. 한자음 라레 료르 로 레루루. 내내 월. 상 노인. 중 노동. 비 논리적. 신라권 별표.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낙원이 맞는 거고 락원이 틀리는 거죠.
낙원. 자,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의 발음 습관이 본음대로 굳어진 것은 예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 동그라미. 위에 뭐가 있었죠? 몰염치가 있었죠. 몰염치는 염치고 여기는 파렴치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노애락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희노애락인가요? 희로애락인가요? 희노애락이요? 희로애락이요? 희로애락입니다. 이거 일종의 무슨 현상입니까? 일종의 화름조 현상입니다. 일종의 화름조 현상입니다. 이거는 7급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자, 세 번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한참 연효윤이 한국 여자대학 대한 요소비료회사, 한참 라레려료류리 서울 여관 신흥 이발관,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고요. 됐죠? 자, 문제 한번 풀고 갈까요? 학습 체크부터 봅시다. 198쪽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밑줄친 글자 중에서 두음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대한교련, 연리 12%, 광활루, 백분율. 아이고 눈에 확 보이네. 뭡니까? 백분률이 아니라 백분율이죠. 왜? 모음이나 니은에서는 뭘 쓴다? 열유를 열과 율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199쪽에 학습 체크 넘어갑니다. 다음 맞춤법 중에서 맞춤법 규정이 따르지 않는 표기. 백분율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태능은요? 태능 아닙니다. 태릉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부를 맞나요? 아니죠. 공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공 뒤에는 뭐가 된다?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공연불이 돼야 되는 거죠. 쌍용이 맞나요? 쌍룡이 맞나요? 쌍용입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쌍용 자동차예요? 쌍용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표기를 썼죠. 그래서 회사가 망한 거야. 이렇게 썼으면 번창했을 텐데 이렇게 써서 망한 거지. 한글을 몰라서 망한 거야. 이런 거 없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기억하라고. 또 이런다고 더 쌍용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또 특히 평택에서 막 죽창 들고 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평택 알았죠? 조심하세요. 평택 무서운 동네야.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예문에서 밑줄친 부분의 맞춤법이 맞는 것은 원래 신입생 입학 학이니까 기억이죠. 니은과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률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 어린이난입니다. 알고도 모르는 체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체하였다가 아니라 어의 일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빵끝 맞고요. 껍질체가 아니라 껍질은 째입니다. 자, 뒤에 넘기시고 나면 10진법에 따라 쓰는 수는 보시고 심화 있죠. 주의해야 될 두음 법칙 별표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요거까지 하고 앞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미리 한번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거기는 별표 박스 돌리시고요. 그 쌍용 있잖아요. 쌍용. 나는 아닌데 우리 그 고참이 있었는데 우연히 사회에서 만났는데 그 쌍용 그룹 그 회장 아들이 군대를 내가 갔던 군대랑 같은 곳이었거든요. 같은 부대는 아니고 나랑 이제 그 저 끈적끈적한 군대 끈적끈적한 군대가 하나 있어. 막 빨간 명찰하고 막 이런 군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배 중에 하나가 그 고참이랑 뭐 같은 곳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친하게 지냈대요. 되게 친하게. 근데 그 쌍용 그룹 아들인지 모르고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막 아무튼 군대에서 친하게 지냈대요. 그다음에 쫄병이었는데 회장 아들이
뭐 잘해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별로 채도 안 나니까. 근데 제대할 때쯤에 고참 보고 뭐 한번 놀러 오라고, 놀러 한번 사회에서 만나자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그 전화 한번 했는데 취직을 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아씨, 나도 좀 일찍 갈걸. 그럼 지금 망했을까? 아니, 높은 직급이면 안 망하고 다니지는 않을까? 쌍용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도 바꿔주면서 선배, 근데 이거 이름을 바꿔야 잘 될 건데 하면서 바꿔줘서 뭐 번창하면서. 그럼 내가 해외 지사 사장 정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본부장? 아, 괜찮은데 그런 걸 안 주네 나한테. 왜 안 주지? 봅시다. 자, 심합니다. 주의해야 될 두 법칙, 다 중요해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고유어나 서구 외래어 뒤에 결합한 란, 량, 뭐는? 룡은 두음 법칙을 적용받는다. 이거 진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분이 있어요. 자, 고유하고 뭐가? 한자어가 있습니다. 뭐가 됐대요? 첫 번째, 랑과 란이 있죠. 두 번째는 양. 아이고, 한 김에 뭐 길게 하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과 용과 룡.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능과 릉입니다. 그래서 이 릉 발음도 시험에 잘 나와요. 능인지 릉인지. 어린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순 우리말이죠. 어린이는 뭘 써야 돼요? 앞에 거 쓰는 겁니다. 난. 토픽은요? 토픽은 외래어죠. 그러니까 앞에 걸 쓰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요, 독자. 읽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량도 보세요.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은 뭐예요? 우리말. 그러니까 고유니까 일, 양. 알카리는요, 딱 봐도 외래어니까 양. 그러면 한자어로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작업.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작업이 한자인지 고유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독자가 한자인지 고유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용은요, 수, 용. 쌍자는 용자 할 때도 막 그렇게 어려운 한자 막 쓰고 자빠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쌍용. 그저 잘못 써서 망하네, 회사. 악이니까 능. 당연한 거죠. 정, 름. 이거 가본 적 있어요? 능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에이. 아니, 뭐하는 한 번씩 가보지. 어디 가봤어? 서울에 살면 가까운 서운흥도 있고 동구릉도 있고 구리에도 있잖아. 좀 가보면 안 돼? 그냥 뭐 우리 조상도 아닌데 넘조상 가서 뭐하니 이러지 말고. 자, 갑시다. 두 번째, 고랭지 한랭전선 밑줄입니다. 고랭지는 고랭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은 어떻게 자를까요? 한랭전선. 그 다음에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그 다음에 신년도입니다. 무엇하고 이어진 거예요, 지금? 뭐하고 이어진 거예요? 자,
뭘 받지 않는다? 두음 법칙을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의존명사 동그라미 양, 량, 리, 연, 녀석, 연, 입 동그라미.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국외음화된 니은은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외음화된 니은은 두음 법칙에 사용될 수 없는데 예외적인 녀석들이란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외음화된 니은이라 하더라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됐죠? 금한양, 객자 오심 량, 잎은 오리, 그럴리, 면리, 고얀 녀석, 괘씸한 년, 엽전 한입 이런 식으로. 자, 보너스는 연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해서 밑줄 별표 칠까요? 이제부터 연은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두음법칙 적용이 가능. 밑줄 별표. 자, 겹쳐나는 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는 밑줄 같은 글자로 적는다. 같은 글자로 적는다. 고유어 딱딱. 그 다음에 쌕쌕, 씩씩, 꼿꼿, 쌉쌀, 씁쓸, 짭짤 전부 다가 디귿, 시옷, 기역, 시옷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겹쳐나는 거죠 지금. 자, 한자 연연, 불망, 유유, 상종, 누누, 이. 그러나 그 밖에 이음절 이하에서는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낭낭하다, 냉랭하다, 늠름하다, 역력하다, 적나라하다, 낙락하다, 녹록하다, 염염불망. 거기 보면 낙락하다가 있죠. 밑줄 쳐볼까요? 크기, 수요, 부피 등이 조금 크거나 남아 있음. 이거 뭐죠? 치마 부피 크기 이런 겁니다. 치마의 부피 크기는 낙락한 거. 낙락한 거는 아래쪽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녹록하다가 뭡니까? 촉촉한 기운이 약간 있는 것. 녹록하다는 뭡니까?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만만치 않다 할 때는 녹록하다는 거고, 녹록하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습기가 좀, 녹록하네, 눅눅하네 이렇게 쓸 때 달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해도 맞춤법에도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구성에서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에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겁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조금 긴장해서 봐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자, 체형과 조사가 어울릴 때, 용언의 어감과 어미가 결합할 때,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나오는데요. 다른 건 다 버리시고 종결어미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종결어미 오와 연결어미 요.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요는 뭐였습니까? 오는 종결어미입니다. 이요는요? 연결어미입니다. 요는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높임으로써 뭘 가능한 거? 생략 가능한. 소는요? 소는요? 어간 뒤에 오는 거 어미. 자, 오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종결함이 발음은 뭐가 나더라도 요가 나더라도 발음은 오, 요 둘 다 돼 있지만 표기는 뭘로 종결이니까
오로 한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이요는요? 그거 시키리오 진리인이라 이럴 때 그것은 길이다 진리이다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보조사는요? 왜 사냐건 웃지 하면 반말이죠. 요를 붙이면요 높임이죠. 웃지요 이런 거. 왜 사냐건 웃지 돼요 안 돼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됐죠? 어간뒤에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먹소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소는 뭐 뒤에 쓰냐면 어간 뒤에 쓰는데 at, get 뒤에 쓰이는 어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만 좀 먹겠소 그만 좀 먹었소 이런 식으로 at, get 뒤에 쓰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참고 들어갑니다. 조사요와 조사요 이젠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조사가 뭐죠? 높임이 보조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겁니까? 종결어미 요소. 여러분들 종결어미 요소인데 소는 뭐 뒤에 붙는다? 어감 플러스 at, get 플러스 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형태소 몇 개? 3개짜리입니다. 얘는. 됐죠? 자, 그럼 이거 좀 지우고. 첫 번째 보시면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는 요.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는 요. 밑줄 치고 여기서 요는 높임의 뜻. 높임의 뜻을 더하는데 이때 계속 밑줄 칠까요? 앞말에 받침이 있든 없든 요로만 쓴다. 이 서술격 조사 다음에 요 보조사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 이 요는 없다. 웃는지요, 웃이요 이런 것들 없으니까요. 외사역은 웃지요. 요는 뭐 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영화 보러 갈까? 좋지 되죠. 요 생략 가능하죠. 어딜 가는가? 반말 요 붙이면 높임. 이거 별표 칠까요? 그거 좀 집어줄래? 요 문장. 그거 좀 집어줄래? 이 책요? 이 책요는 맞고 뭐는 안 돼요? 책이 요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서술격 조사에다가 보조사 요를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책이요 이러지면 안 돼요. 이 책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발음하거나 이러면 더 어색하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저 건물은 학교요. 받침이 없는 체온 뒤에서 서술격 조사 이와 종결어미 오가 축약되어서 쓰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다, 이고, 이니, 이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으면 요가 되는 겁니다. 축약이 돼서. 그래서 다시 보시면 받침이 없는 체온 뒤 분명 받침이 없는 체온이죠. 학교니까 서술격 조사 이와 종결어미 오가 축약되어 요로 쓰인 경우는 뭐가 없죠? 높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간에 at, get 플러스 소. 소는 뭐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간 뒤에 at, get 다음에 소가 붙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한다? 명령, 의문, 평서, 종결어미의 하오체 전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참 줬소, 다 먹었소, 누가 먹겠소, 빨리 좀 가소. 세요. 세요는 시, 어요 합쳐진 말로 모음이나 리을로 끝난
어간 뒤에부터 그리하도록 권하는 뜻을 나타내는 해요체의 종결어입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문제.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들 대답. 아니, 엄마가 아들에게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니오.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오가 맞는 거야? 아니요가 맞는 거야? 아니요. 요가 맞는 거죠. 아니에다가 뭐니까? 높임이죠. 종결을 쓰는 게 아니라 높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가 맞는 겁니다. 이때는. 됐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스 돌리시고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렇게 해볼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요. 아무리 가요는 배운 적이 없어서. 가죠. 요. 요거잖아요. 자네 한 거 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얘기한 거죠, 지금. 낮추고 있잖아. 높은 사람에게 대답해야 되니까 존경, 높임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가 들어가는 거야. 얘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얘는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니까 편한 거고, 이건 우리가 찾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 물어봤다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왜,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만 돼야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왜 위에는 안 되고 밑에만 돼요? 얘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데 왜, 잘 봐요. 책 플러스 조사니까 얘는 맞는 거 이제 이해되죠? 얘는 책 플러스 뭐가 온 겁니까? 이럴 때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온 경우죠. 서술격 조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활용이가 책이다, 책이고 오가 오면 오는 뭐죠, 이게? 오는 뭐가 되는 거야? 종결 어미가 온 경우죠, 이때는. 종결 어미로 쓰이면 얘와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책, 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책, 이, 오는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이오는 왜 안 되겠죠, 아예. 이 옷 또는 책, 요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돼요, 안 돼요? 요는 조사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어간 어미인데 활용하면 어간 어미로 가야 되는데 어간에다가 조사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별표. 근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뒤에 어문 규정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별표는 쳐놓되 네 번째 보면은 분명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있죠. 그냥 한꺼번에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꺼번에 해봅시다. 그럼 별표만 쳐놓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또 굉장히 길어질 내용이네. 한꺼번에 해버리려면.
전미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 것 중에는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한 전체 내용 중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뭘 쓸 수 있는 거. 사실은 저거 팔전지 같은 거에다가 비포지에다가 쫙 써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앞뒤로. 우리 앞에서 뭐 언어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규범 문법까지 생각난 대로 쫙 써보고 내가 모자란 것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근데 나머지 시간에 모자란 것 위주로 이제 채워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서 반드시 뭐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한참 고민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 써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써봤을 때 빨리 튀어나오는 건 내가 머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거는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예 기억 안 나는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우리 아까도 20분 걸렸다 그랬나요 그거? 우리가 한 달 넘게 한 걸 20분에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말부터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추운 날 고생들 많으셨어요.